또한 안녕하세요, 사토쌤입니다. 여러분, 국제적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영어로는 인터내셔널이라고도 하는데요, 국제적인 어떤 영향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문화, 즉 다양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중국의 수당 제국을 배우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했던 위진남북조 시기에 수나라가 등장하여 중국을 다시 통일했습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는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했고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혹시 이 시험제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과거제죠. 위진남북조 시대에 성장한 문벌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죠. 이후 이 과거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관리 선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요, 황하강 유역의 화북지방과 한족들이 개발한 강남지방을 연결하고자 대운하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 대운하가 있기 전까지 중국의 대부분의 강이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물자가 남북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중국의 남북을 잇는 중요 운송로가 된 것이죠. 총 길이가 약 2,500km나 되는 이 대운하로 중국은 남북의 물자 소통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의 통합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운하와 여러 대규모 토목공사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자주 동원해서 백성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죠. 게다가 이때 우리나라인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배하게 되면서 수나라는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수는 건국된 지 단 37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수나라를 이어서요, 이연이라는 사람이 장안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당을 건국했습니다. 이를 고조라고 부르죠. 이 고조의 뒤를 이은 태종은요, 수의 제도를 이어받아 율령체제를 완성했는데요. 여기서 율이란 형법, 즉 처벌하는 벌을 말하고요, 령이라는 것은 행정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벌하겠다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률 체계가 갖춰졌다는 말입니다. 또 태종은 중앙아시아와 돌고를 정복하여 동서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어 고종 때에는 신라와 힘을 합쳐 우리나라였던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기도 했죠. 당은 통치제도를 정비했는데요, 중앙에는 삼성 6부를 두어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란 정책을 수립하는 중서성, 정책 실시 여부를 심의, 즉 검토하는 문화성, 그리고 정책을 직접 실시하는 상서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먹는 음식을 정한다고 할 때 치킨 먹어요 라고 의견을 내는 부서는 중서성, 치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용돈에 부합한지,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검토하는 역할이 문화성, 검토한 치킨을 직접 사러 매장을 알아보고 직접 구입하고 집까지 가져오는 역할이 상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세 개의 성 중에 실질적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는 어딜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치킨을 직접 사서 오려고 하면 많이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 상서성 밑에는 6개의 부를 두어서 일의 집행을 돕도록 합니다. 이를 육부라고 하죠. 지방에는 주와 현을 두어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렸습니다. 또한 토지제도에서는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었는데, 이를 나눌균, 땅전이라고 해서 균전제라고 합니다. 땅을 나눠준 대가로 곡물세금인 조, 그리고 노동력인 용, 옷감을 만들 때 쓰는 직물인 조 등을 납부해야 하는 조용조 제도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또한 농사를 쉬는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이 나면 병사로 복무하는 부병제를 실시하기도 했죠. 이 모든 시스템은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균전제가 전제되어서 작동했는데요. 하지만 점차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균전제로 농민들에게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졌고,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남의 농지를 빌려 수확하고 임대료를 내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8세기 중엽, 당나라는 탈라스라는 곳에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전투를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고 맙니다. 또한 지방을 지키는 절도사라는 직책을 갖춘 안록상과 그 부하인 사사명이 일으키는 반란 안사의 난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죠. 여기서 절도사란 직책은 변방지역을 지키기 위한 직책이었는데요. 안사의 난 이후 행정체계가 붕괴하자 변방을 지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주둔 지역의 군사, 재정, 행정,
중앙을 장악한 존재가 되어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중앙에서도 권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자 결국 농민 반란인 황소의 난이 일어나 당나라는 더욱 쇠퇴하게 되었고요. 결국 절도사 세력에게 당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럼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학에서는 시가 발달해 이백과 두보 등이 유명합니다. 그림에서는 왕유가 산수화에 뛰어났으며 글씨에서는 구양순이 유명했다고 하죠. 또한 유학에서는 한나라 때 옛 유학경전의 뜻을 연구하고는 훈고학을 집대성하여 오경정의라는 것이 편찬되기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국제적인 문화라는 것인데요. 7세기 중엽 당은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해서 동서교역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수도 장안에는 여러 나라의 사신과 유학생, 유학생들이 몰려들어왔고 조로아스터교, 경교, 마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전해져 여러 종류의 사원이 수도 장안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역과의 교류로 백색, 갈색, 녹색 이 세 가지 색채의 유약을 사용하는 당삼채가 유행하기도 했죠. 또한 페르시아의 문화와 풍속도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불교와 도교도 발전했는데요. 현장 등의 승려들이 서역과 인도를 순례하고 불교 경전을 가져왔고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유기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또한 도교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고 각지에 도교 사원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나라도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탈라스라는 곳에서 충돌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당의 군대가 아바스 왕조 군대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당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맙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당의 병사 중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지게 되죠. 이후 이 제지술은 유럽까지 전파하게 됐고요. 이렇듯 당이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 주변 국가 교류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등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한자는 한반도에서는 이두, 일본에서는 가나 문자, 베트남에서는 쯔놈 문자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율령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앙 집권 체제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유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과 일본에 전파되어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 역할을 하였고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를 지었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동아시아 각국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고 학문과 예술 발달에 영향을 미쳤죠.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은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등 공통 문화를 공유하고 각국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수당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봤습니다. 특히 당나라는 중국을 통일하는 것을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넓히며 국제적이며 귀족적인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이처럼 국제적인 문화, 즉 다양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또한 개개인이 국제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토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봐.